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참 오늘 시장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장 보시면서 그리고 대응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에 나스닥 전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소폭 반락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죠. 뭐 큰 폭이라기보다도 뭐 일정 부분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을 좀 했는데,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시가의 갭을 들고 또 양호한 출발을 했으나 바로 뭐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략 후강에 아주 굉장히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따가 코스피 차트를 볼 텐데, 모든 이평이 수렴한 가운데서 하방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옵션 포지션과 파생 시장을 좀 둘러보면서 하방 쪽 이 푼 매도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작정하고 밀어버린다면 하방에 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한테 무한의 손실을 먹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 상에서 오늘 시장을 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정하고 좀 밀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뭐 1월달 1월 10일까지 진행된 이 대형주 장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대형주의 상방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죠. 거의 30조가 넘는 자금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대거 윗구간에서 잡았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러한 수급을 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30조 정도의 돈을 싸들고 시장가로 다 매수를 해줘야만이 지금의 시장의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하고 지치는 이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고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반등을 줘도 우리나라의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게 철저하게 맞춰져서 움직인다라는 게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하고 있다면. 저희 또한 대형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좀 못했더니 오늘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대형주가 특히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로 수익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상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고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장 상태 자체가 대형주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를 소개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 당일 시장의 주도 테마가 바뀌고 당일 시장의 주도주가 새롭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소형주, 중형주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나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예를 들면 물려있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는 방법도, 아니면 철저하게 눌림을 기다려서 뭐 급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매매의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지금 시장은 더 유리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황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 나스닥 선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나스닥 선물은 대략 뭐 장중에 0.3%, 0.4% 정도대 하락이었는데, 국내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1.7%, 2%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등 국내 지수가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보였죠. 중국 증시 또한 뭐 장중한 때 1%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뭐 니케이 0.6%대, 항생 1.2%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밥에 나왔던 부분인데 미국과 원래 중국의 마찰에서 여기 플러스 알파로 EU와 영국, 캐나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중 제재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이 미국 포함한 이 연합군과 중국의 대결로 시작해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의 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 자체로는 어찌 보면 이 변곡점 위치라고 하죠. 이러한 이동평균선, 즉 이 이동평균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구간이죠. 말 그대로 10일, 60일, 그리고 20일, 5일 4개의 이평선 4개의 이평선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위쪽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래로 쏟아져 버릴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더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의 추세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았던 추세대 모양처럼 이 상단을 결국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추세의 중심선까지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지지 구간이 한번 지지가 됐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지를 못 해주면 또 큰 폭의 하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이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통상 옵션 매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옵션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풋 옵션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상승에 베팅을 한 거고요. 풋 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풋 옵션을 매도한 거는 그의 책임은 무한대입니다. 하락을 했을 때 무한대 손실이 나는 그러한 매매를 개인들이 하방에다 강하게 저질렀는데, 개인 대 기관이 완벽하게 갈렸어요. 외인과 기관 완벽하게 개인.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시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그치만은 선물지수로 395포인트에는 강력한 매수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29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분명히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보죠. 코스닥 또한 이 구간에서 돌파를 저는 페이크 돌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돌파는 속임수 돌파였고, 이 돌파가 깨지면 코스닥도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실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을 때 두 개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넘어왔었는데, 생각보다 코스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질 때 생각의 강도가, 그러니까 하락의 강도가 깊어요. 항상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도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예단을 안 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모든 이평선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평선의 첫 자리는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흔히 말해서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라고 해서 이때의 반등은 굉장히 강하고요. 60일선의 첫 반등도 굉장히 강하고요. 120일선의 첫 반등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120일선 또 깬다. 답답한 거죠. 이때는 답답합니다. 이때는 정말로 시장 대응을 확실히 하면서 봐야 되고,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모든 종목이 깨지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분명히 실적주랑 이 꿈의 종목하고 분명히 갈릴 거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떤 종목이 떨어질지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코스피 기준에서는 철강, 건설, 금융을 제외하면 거의 전 섹터를
외인과 기관이 다 팔아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 일부 IT 반도체, 즉 기관에서는 IT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생각보다 반도체 IT 반도체 수급은 견조한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실적 관점에서 IT 반도체는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수가 무너지면 IT 반도체도 떨어지겠죠. 저는 그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하락장의 모습이었고요. 시장이 대외적으로 이런 호재가 좀 빈약한 가운데 지금 증시 체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장중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의 이 모습 또한 많이 부족하고요.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뭐 이게 주도주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 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이 체력이 되는 증시 자금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오세훈 안철수 관련해서 오세훈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진양산업을 보기는 했는데 홀짝 매매가 될 수도 있어서 아예 건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 진양산업 굉장히 좀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엄청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오후장에 오세훈, 박영선 누가 돼도 재개발, 재건축한다라는 이슈가 오후장에 뉴스가 나오면서 오전부터 이 GS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우건설, 이런 건설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이러한 이슈까지 붙으니까 오늘 한국가구가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갔었고요. 거기에 부대장으로 NX가 이제 하방에서 올라갔죠. 저희는 한국가구를 오늘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한국가구를 매매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좀 매매를 했는데 장중 먼저 움직인 게 한국가구였고 돈도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가구가 대장주였다라는 판단에서 한국가구를 좀 매매를 했었고요. 일단 이쪽이 의미가 있는 게 이 정책의 발견이라는 거죠. 네, 정책의 발견, 정책주 시작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 주말에 한번 영상을 만들 계획인데, 인맥주는 변동성이 커요. 근데 나중에 정책 테마는 오히려 매매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통상 대선 6개월 전에는 전략 매도하고 떠나야죠. 지금 1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해먹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떠넘기는 이 작업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상한가 만들고 한두 달 좀 기었다가 마지막에 뭐 한 4개월 남겨놓고 엄청나게 날려버린다든지 그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선 정책주를 잘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감할 수 있고 다 서로 하고 싶어하는 정책,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정책이 있어요. 그럼 여당에서 한번 뭐 발언을 할 것이고 야당에서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나는 여기다 1조를 쓸 건데 야당은 나는 2조를 쓰겠다, 뭐 이런 테마가 붙으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죠. 그런 테마를 잘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 섹터는 어제 장 막판에 우리기술 투자가 기사를 띄우고 조금 떨어지면서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인베스트가 연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뉴스를 여기서 띄웠어요. 뉴스를 띄우고 팔아먹기 위한 뉴스였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파월 발언까지 떨어지니까 오늘 우리기술 투자와 비덴트 둘 다 좀 약세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면 일부 좀 물량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기술 투자는 오히려 코인베스트의 상장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와 주면, 그러니까 5일선을 깔끔하게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접근이 괜찮을 걸로 좀 조심스럽게 보여져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도 괜찮아 보이는 구간에 다다랐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중 분쟁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죠. 지수가 안 좋으면 통상 해지형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죠. 히토류 관련해서 동구, RNS, 유니온 등이 좀 움직였는데, 저는 그거 외로 빅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빅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보고 있고요. 뭐 상황이 어찌 됐든 지금 판이 뭐 시간에서 좀 올랐다가 좀 빠지고 하는데, 이 판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북한 주민이 체포돼서 구속이 됐죠. 그 다음에 방사포가 나오고 북한에서 중국에게 구두 서신을 보내고, 이런 과정이 좀 쌓이다 보면 또 일이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해지용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음봉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음봉 떨어질 때, 음봉 떨어질 때 사서 거래량 터치면서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해지용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터지면 빵 터졌을 때 매도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하나 좀 볼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는데,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멋있게 신규 상장을 해서 따상을 보여줬죠. 따상이 좀 나오면서 또 굉장히 또 잘 상장을 했는데, 시작부터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저도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연히 매매를 하는 편인데요. 자주 하니까 하는 편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매매를 했던 구간은 여기죠. 여기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팔았는데, 이거를 돌려주기에 거래 대금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거를 빠르게 이 상장 물량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죠. 통상 이런 게 있어요. 통상 신규 상장 종목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외인이에요. 기관과 외인인데, 시가총액이 일단은 1700억이기 때문에 별로 높지 않은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라 충분히 세력이라는 사람들, 뭐 큰손이라는 사람들이 돌릴 수도 있어요. 주가를 끌어올려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세력이 개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 팔아버립니다. 어차피 팔아도 이익이기 때문에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신규 상장주는 거의 매일 매매를, 나오는 거는 다 매매를 하는 편이라, 보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와서 팔고, 여기서는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했고 이 아래서 사서 만약에 깨지면 손절. 왜 손절을 해야 되냐? 신규주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깨집니다. 끝도 없이. 그러니까 왜냐면 받아줄 주체가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팔기 시작하면 그냥 팔아버려요. 끝까지.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만약에 상장을 했는데 못 올려치면, 못 올려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멈춰주겠다? 아니요. 이 자리에서 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왜? 공모가를 받은 거는 65,000원이잖아요. 공모가는 이미 다 수익인데, 이 아래서 팔아도 수익인데.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이 물량을 이 물량을 다 처리하기 전에는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자,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 자, 내일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죠.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장을 하는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M게임도 한 번 더 반등을 좀 줬고요. 장중에 M게임이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뭐 다른 종목군들은 좀 반등을 안 했는데 알체라 정도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완전히 신고가 영역은 아니지만 강하게 올라와서 상바닥을 주고 일단은 저가를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질지, 즉 쌍봉을 위로 한번 그릴 모습을 보여줄지, 제페토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알체라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그 밖에 이제 사실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그다음 여기 하나 더 있죠.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게 오늘 24일이네요. 차세대 반도체가 내일이네요. 크게 부각이 안 돼요. 정부 일정이 시장에 크게 부각이 안 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이 바이든 3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새로운 경기 부양안이 이번 주 내에 이 백악관 정책팀으로부터 바이든에게 인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일 미 증시가 빠지던 거를 이러한 발표에 따라 굉장히 강하게 올려세웠다라는 걸 보면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일 강했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좀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는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는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뭐 크게 수익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이 안 들어와서 크게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정확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정도 봐볼 생각이고요. 시가가 가장 중요하죠. 이 종목은 시가, 이 돌파를 만들어줬던 이 시가 구간에서 내일장 한 번 더 대응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 번 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는 내일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현대건설기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뭐 현대일렉 이런 종목분들도 계속 끌고 가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자, LG상사, 최근에 LG상사가 거래량을 띄우고 계속 밀리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 종목 자체 본연의 펀더멘털은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을 계속 바라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 3조 인프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통상 바이든은 저탄소, 친환경,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저탄소, 그 다음에 마리화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리화나 뭐 5성 첨단 소재야, 뭐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나올까? 정도. 근데 일단은 얘는 별로 차트가 안 좋아서 패스하고, 저탄소, 그린 케미칼 정도가 다른 거 대비해서는 차트가 덜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대장이었기 때문에, 최대장이었죠. 중국의 최대장이니까 대장을 고추어도 대장을 차라리 보는 게 낫다.
뭐 순실을 보더라도 대장에서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저탄소 이수가 나오면 가장 먼저 올라갈 게 그린 케미칼로 보여지고요. 반면 KC 코트렐이라든지 얘네들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요. 한소홈데코 작년에 좀 올랐었고, 네, 여전히 그린 케미칼이 상승률도 좋고,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린 케미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린 케미칼도 오늘 오전에 이렇게 좀 시가에 좀 잡았다가 강하게 못 올라서 시가에 잡은 거는 팔아버리고 오후장 좀 눌림해서 매매를 좀 들어갔고요. 눌림해서 그린 케미칼 그랬고, 포스코는 오늘 세 번에 나눠서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최고점은 31만 7천원에 매도를 했고 31만 2천원에도 하고 시가에 일부 매도도 하고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매도를 잡았고요.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또 기다렸다가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포스코도 잘 매도했고, KB금융도 어제 잡아갔던 거는 일단 해외에 금융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팔았는데 이 수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천억이에요. 4천억의 누적 수급을 지금 가지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겨우 20조 분이 안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에서 따지면 코스피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런 종목이 시장이 조정을 봤을 때 눌린다? 저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도주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이 기반이 되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KB금융, 두산 보고 있고, 조선섹터도 하락이 제한적이죠. 하락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오늘 좀 대장으로 치고 갔던 게 한국가구인데,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매도를 했어요. 일단은 들어가서 약간 조금 늦게 봐서 다 들어갔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면서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좀 시작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롯데에서 투자를 해주는 게 있죠. 신동민 투자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조금 올랐는데 나름의 수익은 실현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최근 이런 식의 종목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하게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요, 이것도 하나의 매매의 팁인데, 시가에 강하게 들고 이런 구간에서 이 나름의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눌릴 때 들어가는, 저도 이때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 뭐 녹십자도 강하게 갭을 크게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바로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잘 지켜봐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 시가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저점을 지지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서 돌파를 모습을 보여주고, 재돌파할 때도 대량의 거래 대금과 함께 나오는 종목군들 많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장 끝나고 많은 고민보다도 헐헐 털어버리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